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6단원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파동의 전달과 파동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실게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수조에 물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움직이지 않는, 출렁거리지 않는 고요한 물의 표면에 나무 막대기로 수면을 툭 하고 한번 치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물의 진동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물 위에 놓여져 있는, 띄워져 있는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로 물의 진동을 일으키면 그 진동은 물결의 형태로 지금 그림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물이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자,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이 공의 움직임을 보면 물의 출렁거림에 의해서 공이 내려가기도 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고를 반복할 겁니다. 이 공은 물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물결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진동이 주변으로 점차 퍼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진동을, 그러니까 파동을 전달해주는 이 물과 같은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매질을 타고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공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질은 파동, 즉 진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같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진동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개념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어느 한 점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시로 살펴본 파동은 물결파라고 불리는 파동이고요. 소리, 우리 음파라고 부르죠. 이 소리도 파동의 일종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진원에서 진동이 시작돼서 땅이 울리게 되죠. 땅이 매질이 되어서 지진파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빛도 일종의 파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 사이에 통신을 하는 데 사용하는 전파 또는 초음파, 엑스레이 이런 것도 모두 다 파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동은 어떤 물질을 타고 전달이 되는데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물결파의 경우에는 물이 매질이 되는 거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파동이 전달되거든요. 소리의 매질은 공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진파의 매질은 땅덩어리, 지각이 되는 겁니다. 자, 매질은 파동이 전달될 때 같이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따라서 파동이 전달될 때 에너지도 함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서 지금 물결파를 예시로 들었던 파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물에 가해진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물결이 위로 아래로 출렁거리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매질이 출렁출렁 진동을 하는데
자, 매질에서 가장 높은 부위를 우리는 마루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루가 되고요. 여기도 마루가 됩니다. 매질에서 가장 낮은 부위, 여기 있죠? 여기를 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골이 됩니다. 자, 이때 색깔을 바꿔볼게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는 이 전달되는 파동의 길이값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파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란색 파동에 진동의 중심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색깔을 한번 더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진동의 중심선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진동의 중심선에서 골까지의 요만큼의 높이 값은 같습니다. 이 값을 우리는 진동의 폭,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높이, 이것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그림으로 표시한 용어들을 오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데 매질의 가장 높은 위치를 마루라고 하고요. 매질의 가장 낮은 위치는 골이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진동의 중심선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높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또는 높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 나옵니다.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주기라고 표현을 해요. 단위는 초. 자, 영어로 표현할 때는 기호로 S라고 쓰고 읽을 땐 sec라고 읽죠. 단위는 초입니다. 매질이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매질이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는지 진동한 횟수를 나타내는 개념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는 단위가요. 우리말로는 헤르츠. 자, 기호로 쓸 때는 대문자 H, 소문자 G라고 써주고요. 읽을 때는 헤르츠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진동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주기 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기가 몇 초래요? 5초인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의 진동수를 물어봤으면 주기가 5초니까 진동수는 5분의 1 헤르츠.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0.2 헤르츠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파동의 종류를 정리해 볼게요. 파동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수철을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혹시 교실에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용수철이 여기 바닥면이 책상이고 그 위에 용수철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용수철을 흔들었을 때 어떻게 흔들어야 이런 진동이 형성되는지를 상상해 보시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자, 책상 위에 용수철을 놓고 내가 흔드는데 어느 방향으로 흔들어야 요렇게 촘촘한 구역과 요렇게 드문 구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진동 형태가 생기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용수철의 진동을 형성하려면 내가 손으로 잡고 좌로, 우로 이렇게 용수철을 진동시켜야 합니다. 용수철의 진동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으로 형성을 하면 손에서부터 시작된 진동이 지금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진동의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자, 이때 용수철 자체가 매질이거든요. 용수철이 어떻게 흔들리냐?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은 빨간색과 같습니다. 이때 진동이 이동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이죠. 이렇게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과 매질 진동 방향이 수직인 요런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처럼 용수철이 진동하게 만들려면 내가 손으로 용수철 끝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왼쪽에서 내가 손으로 용수철을 잡고 진동을 시작했어요. 진동이 이동하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입니다. 자, 이때 용수철이 어떻게 흔들리냐? 요렇게 흔들립니다. 요렇게 진동을 합니다. 매질, 용수철이 진동하는 방향은 지금 그림에서는 이 빨간색 표시, 화살표와 같습니다. 즉,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평행한 그런 케이스죠. 이런 유형의 파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종파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를 뜻해요. 반대로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평행한 경우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동 중에서 횡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물결파. 물결파는 물이 위아래로 흔들리죠. 아까 앞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나무로 이제 수면을 진동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파동이 진행을 하죠. 그런데 물결무늬는 위아래로 물은 진동하게 됩니다. 파동의 이동 방향과 물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죠. 이것은 횡파입니다. 물결파 외에도 빛이 대표적인 횡파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이동이 실제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림으로 표현할 때 빛의 이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이동 방향과 수직하게 매질이 진동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전파가 대표적인 횡파에 속해요. 반면에 종파의 대표적인 예시는 소리, 음파이고요. 그 외에도 초음파가 종파에 속합니다. 자, 오늘은 파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파동의 두 종류인
횡파와 종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